안녕하세요, 아이샤제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조금 특이한 그런 제품인데요. 중장비 하면 딱 생각나는 게 뭐 굴삭기, 그리고 범프, 휠로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중 범프가 또 많이들 사용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웨이커사에서 나온 코롤로 범프입니다. T14R이라는 그런 모델명을 가지고 있고요. 우선 박스 상태 먼저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고요. 무게가 그렇게 많이 무겁진 않아요. 그리고 스케일은 1/14겠죠. 자, 박스는 제가 이상 여부를 확인한다고 먼저 열어봤어요. 자, 이렇게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스펀지를 이렇게 제거를 해주면 바로 장비하고 송충기의 작동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A4 용지가 한 장 들어가 있고요. 플라스카의 SP8 송충기를 사용을 해요. 그래서 송충기가 이렇게 박스채 들어 있습니다. 보통은 박스가 없는 상태에서 들어가 있는데 이 제품은 박스가 있는 상태로 들어가 있고 이렇게 스티커하고 그리고 송충기가 있는 걸 볼 수가 있네요. 내부에 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바로 저 박스하고 그리고 이 본체 이렇게만 들어가 있고요. 본체가 그렇게 무겁지 않기 때문에 잘 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상태로 포장이 돼서 오고요. 이 뒤에 이런 스펀지도 이렇게 빼보면 여기에 배터리하고 송충기에 AA 건전지까지 챙겨주는 섬세함이 보입니다. 보통은 송충기 거는 챙겨주지 않거든요. 자, 배터리하고 충전기가 있고 제가 배터리 추가로 하나를 더 주문했거든요. 그래서 더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압류를 넣을 수 있는 주사기. 이거는 뭐 맨시 같은데 좀 이따 구성품을 다시 한번 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려 있는 것들 2개. 그리고 이거는 뭔지 모르겠어요. 이거도 좀 더 봐야 되겠네요. 자, 그리고 이렇게 맨시하고 이 부분에 볼트하고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데 이 부분은 아마 조립이 되는 그런 부품으로 보여지네요. T14R 구성품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핑을 벗긴 우선 제품이 있고요. 그리고 SP8 송신기. 이 제품에는 송신기에 배터리도 챙겨주는 그런 섬세함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제품의 스티커, 그리고 이 철판으로 되어 있는 부품이 하나 있는데 이건 조금 더 제가 설명 한번 드릴게요. 그리고 유압류를 넣을 수 있는 주사기하고 주사 바늘이 들어있는데 보통은 주사기만 들어있어 이렇게 긴 주사 바늘을 주진 않거든요. 요걸 준다는 거는 아마 이만큼 깊이 찔러 넣어서 주입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도 듭니다. 이 셀 제품이고 미품이온 3000mAh의 배터리가 들어있습니다. 커넥터는 XP60으로 되어 있고 기본 충전할 수 있는 커넥터가 같이 하나 봉봉이 되어 있습니다. 뽁뽁이 이렇게 말려 있던 걸 제가 펴보니까 백밀러예요. 백밀러를 이렇게 포장이 되어 있는 거고 백밀러는 3D 금속 프린팅을 해서 제작된 걸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요 부분에 조립할 수 있는 볼트와 맨시가 들어가 있죠. 요 철판이 하나 들어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철판은 요 제품의 운전석의 상단 부분을 보면 경강등도 들어가 있고 부품이 박혀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부품을 변경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얹혀보면 얼핏 사이즈도 맞고 요 볼트의 위치도 맞거든요. 경강등은 쓰지 않고 다른 디자인을 원하시는 분들은 이 부분을 빼서 이걸로 바꿔줄 수 있지 않나 이제 그렇게 보여지네요. 처음 보여드렸던 송신기의 조작 방법. 자, 이렇게 해서 구성품에 대해서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웨이커사에서 나온 1/14 코롤로 범프입니다. 전반적으로는 금속으로 되어 있는데 이 코롤로 이 트랩 부분은 고무로 되어 있고 고무에 뭔가가 더 코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질겨 보여요. 되게 일반적인 고무는 아닌 것 같고 뭔가가 벗겨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은 다 알루미늄으로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운전석은 이렇게 오픈이 가능하고요. 자, 안쪽 한번 보여드릴게요. 내부 캐빈 안쪽은 좀 단조롭지만 이렇게 잘 배어 있습니다. 운전석이 이렇게 휠로 배어 있는 걸 볼 수가 있네요. 그리고 앞쪽에 이 와이퍼는 수동으로 이렇게 움직여집니다. 전면 쪽에 LED가 보여지고요. 이렇게 부발. 그리고 상단에 경광등도 부발 이렇게 보여집니다. 운전석은 개폐가 가능했고, 이렇게 밟으면 되겠죠. 그리고 이 제품은 유압 제품이기 때문에 범핑을 유압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색상은 노란색과 검정색으로 되어 있는데 흰색과 검정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전반적으로 알루미늄으로 제작이 됐고 다 금속으로 제작이 되어 있다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이 제품은 특이하게 이 범프가 좀 공간이 작아요. 범핑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작지만 제가 사용하는 셀프장에서는 920하고 ZS135 같이 작은 제품들 위주로 많이 갖고 놀기 때문에 좀 뭐 딱이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생각이 되네요. 이 범프통의 사이즈가 소형 장비에 맞닿는 것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제품의 장점은 제자리에서 회전이 가능하고 크롤러이기 때문에, 그리고 상단에 굴착기처럼 360도 회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제자리에서 좌우 전후 원하는 방향의 흙을 뻘굴 수가 있습니다. 가장 큰 장점이죠. 저희같이 이렇게 실내 작은 셀프장을 운영을 할 때는 움직임 제약이 되게 많거든요. 이제 그래서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계속 보여서 보도록 할게요. 아래쪽에 보면 유압섬 라인이 보이는데 4파이의 유압섬으로 보여요. 굵은 섬으로 되어 있죠. 충분히 안정적으로 보여집니다. 이렇게 케이블 타이로 묶여있는 부분도 보이는데, 자, 이 부분은 아마 지나가는 배선이라든지 유압선 이제 그런 걸 잡아 둔 걸로 보여지네요. 끊으면 안 되겠죠. 측면에 오른쪽 부분을 보니까 여기 보면 경첩이 있거든요. 이 부분도 개폐가 가능합니다. 자, 열어보면 이 정도까지 열려지고요. 점검을 온오프 할 수 있는 스위치가 여기 달려 있네요. 여기 보면 여기서 배선이 많이 나가는 걸 봐서 통합 기판입니다. 지금 이 부분은 점검도 여기서 들어오고, 여기서 점검은 전체적으로 컨트롤할 수 있는 통합 기판이 여기 들어가 있고요. 아마 변속기 같은 것들이 다 통합으로 여기 달려 있는 거겠죠. 선이 여기 3개, 6개 정도 있는 거 봤을 때 하단에 이 부분은 브러시 이스 모파일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요 선 3개는 유압 펌프의 섬으로 보여지기도 합니다. 상단에도 이렇게 개폐가 가능한데, 이 장비에 배터리를 넣는 공간입니다. 안쪽으로 보시면 상당히 넓은 공간이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또 안쪽으로 보면 플라스타이에 수신기가 이렇게 별도로 달려 있는 게 보여지네요. 이 공간은 지금 제가 기본 들어가 있는 배터리를 가볍게 그냥 모아보고 있는데요. 이 정도로 공간의 여유가 많습니다. 배터리를 바른 걸 써도 충분하다는 말이겠죠. SP60의 커넥터를 여기 반대에 꼽아서 측면에 여기 점원 스위치에서 점원을 켜면 됩니다. 디테일은 전체적으로 약간 투박해 보이는데 원래 이 C차가 이 디자인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외관에 비해서 보여드렸습니다. 동봉돼 있는 이 부품들을 한번 결합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측면에는 이렇게 달릴 것 같아요. 백밀러가 이렇게 각도가 꺾이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고정이에요. 자, 백밀러 부분을 제가 밑으로 장착을 했었는데 이 부분이 빠져가지고 밑으로 장착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이제 반대로 장착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위쪽으로 다시 조직을 해주고 폼빙으로 붙여줬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백밀러를 장착을 해줬고요. 추가로 요 부품이 하나 들어가 있는데
이것도 한번 교체를 해볼까 합니다. 이 부품은 어디 사용이 되냐면요, 이 캐빈 쪽에 보면, 자, 스톱, 이 캐빈 요 부분에 요 부품이 장착이 됩니다. 검정색보다 요 메탈 느낌이 더 좋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부품을 바꿔줄 겁니다. 마찬가지 1.5 맨시로 되어 있는 부분을 이렇게 풀어주시고, 안 바꾸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저는 이제 바꾸는 게 좀 더 이쁠 것 같아서 바꿔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교체를 했습니다. 스피커까지 다 붙이고 나면 생각보다는 이쁠 것 같아요. 그리고 생각보다 높이가 높습니다. 이제 이런 상세한 제어는 제가 설명란에 남겨보도록 할게요. 자, 점원을 넣기 전에 송신기를 켜야 되니까 배터리를 먼저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공동배임은 건전지를 써도 되는데 저는 충전지를 사용하기 때문에 충전지로 넣어줬습니다.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고요. 상단 부분은 이렇게 닫으시면 되고, 측면을 열어서 점원을 넣어보도록 할게요. 자, 점원을 인가시키니까 바로 크락션 소리가 나는 것 같아요. 이 SWB가 크락션 부분인데, 파프 사운드 채널이 여기 할당이 되어 있습니다. 보니까 그죠? 밑으로 내리면 이렇게 발발거리면 사운드가 켜지고요. 한번 더 하면 꺼지고, 그리고 위에는 크락션을 구현을 해놓은 것 같아요. 사운드는 크기가 조정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송신기의 설명에 대한 걸 한번 보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왼쪽부터 LED, 사운드, 그리고 뒤에 부분이 뒤에 부분도 크락션으로 연결되어 있네요. 6번 채널에 상단으로 올린 것과 같은 그런 기능을 하죠. 움직일 때 같이 사운드가 믹싱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스티어링 부분 왼쪽 오른쪽 하면 궤도가 좌우 이렇게 회전하는 걸 볼 수가 있네요. 좌우 회전. 왼쪽에 쪽으로 움직였을 때 이렇게 작동이 됩니다. 그리고 후진과 전진. 1, 2비가 다 적색으로 들어와 있죠. 근데 움직여지면, 왼쪽으로 움직이면 다 녹색이고 오른쪽으로 움직이면 파란색으로 바뀌어요. 그리고 전진, 후진을 하실 때 부계가 빠른 색상으로 변경이 되는데, 여기에 장착되어 있는 통합 변속기가 작동하는 거에 따라서 색상이 변하는 걸 볼 수가 있네요. 이런 식으로요. 그죠? 오른쪽에 있는 스픽을 돌려보면 이렇게 상단에 범프가 회전이 가능합니다. 비에 제어가 되고요. 천천히도 가능하고 아주 천천히, 이게 제일 천천히 되는 정도예요. 그리고 제일 빨리 했을 때 이 정도 속도가 됩니다. 충분하죠. 회전 사운드는 조용하고요. 자, 지금 사운드를 켜고 돌려보는데 믹싱이 되어 있어요. 이걸 했을 때 조금 더 사운드가 커지거든요. 자, 사운드 다시 끄고, 전면에 이렇게 LED가 켜져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측면 디자인, 후면에도 LED가 있을 텐데 한번 볼게요. LED가 하반 부분에 보니까 있어요. 자, 이렇게 하반 부분에 LED가 있습니다.
전 부진했을 때는 뭐 따로 바뀌는 건 없네요. 좌우 그냥 쳐져 있는 것만 보여집니다. 상단의 경광봉으로 표현되는 이 LED는 그냥 무조건 일률적으로 깜빡이기만 합니다. 어떤 패턴이 있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냥 실무 정보만 받는 것 같거든요. 나중에 경광봉을 바꿔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범프 부분인데 제가 아직 유압을 넣지는 않았어요. 아마 유압이 들어가 있다고 하면 작동이 되겠죠. 살짝 움직여 볼까요? 보통 이 크롤러들은 비에 이 모파가 구동되는 쪽이 뒤쪽입니다. 그래서 지금 앞으로 전진을 하면 뒤로 가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이게 정면입니다. 그리고 범프를 한번 움직여 보면 유압이 있네요. 유압이 있으니까 작동이 됩니다. 상당히 빨리 움직여지고요. 상당히 조용합니다. 펌프가. 펌프 부분이 바로 유압 모파와 바이프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채널 하나에서 바로 연결이 됩니다. 믹싱이 필요 없는 거죠. 안쪽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뒤쪽으로 들어가는 LED 부분에 커넥터가 보여지고요. 그리고 유압 실린더가 보여지죠. 이 정도의 굵기면 꽤 괜찮습니다. 이 범프퐁 사이즈를 생각했을 때 충분한 힘을 낼 수가 있죠. 그리고 내부 유압 호스 라인이 4파이로 보여집니다. 4파이이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힘을 전달된 바 보시면 됩니다. 근데 유압 모파가 상당히 조용해서 괜찮네요. 그리고 상당히 빠릅니다. 아주 만족스럽네요. 이런 부분은. 이 회전 부분은 여기 중간에 보이는 이 슬림링이 보여지고요. 회전했을 때 전선이 꼬이지 않게끔 해주는 이제 그런 장치예요. 그리고 여기에 선이 3개 있다는 얘기는 하부에 이 크롤러 트랙을 돌려주는 모파가 들을 수 있으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당연히. 그래서 선이 총 6가닥에 이 슬림링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스윙을 담당하는 이 서브 모파가 25kg 서브 모파로 되어 있습니다. 360도죠. 요즘에 이 가벼운 제품들은 이렇게 서브 모파로 많이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미세하게 움직이고 좀 조용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손을 하는 편인데, 만약에 이 장비가 무거운 장비라고 하면 이 서브 모파보다는 유성 기어나 이제 기어 박스 형태로 되어 있는 그런 상태가 훨씬 좋습니다. 유압 폼과 유압 펌프가 일체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유압 오일량도 체크할 수가 있고, 그리고 유압을 넣을 수 있는 구멍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압을 넣으려면 상단을 탈거를 하고 유압을 넣어야 됩니다. 보시면 됩니다. 작동 영상입니다. 전진, 후진, 최고 속도로 상단을 회전하고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펌프폰까지 올려볼까요? 빠르죠? 트랙 부분이 상당히 높아서 돌 같은 것들이 끼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높이가 생각보다 높고요. 범프도 빠르게 작동이 됩니다. 범프통은 작은 게 좀 아쉽지만 작은 장비하고는 충분합니다. 자, 비례제어도 가능하니까요. 전진을 천천히 한번 해볼게요. 이런 식으로. 이 이하로는 안 될 것 같고, 이 정도까지는 속도를 조정이 가능합니다. 전진 부분. 후진부 볼게요. 후진. 괜찮죠? 좁은 곳에서도 얼마든지 회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동작에 대해서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전면 쪽 스티커 작업을 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측면 부분, 그리고 후면 부분은 저희가 제작하는 스피커를 추가로 장착을 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웨이커사에서 나온 P14R 쿨러 범프에 대해서 보여드렸고요. 제가 느낀 장점은 쿨러 범프 유압 부분과 그리고 프렛 부분, 그리고 작봉 부분이 상당히 섬세하면서 상당히 조용했어요. 이제 이런 부분은 큰 장점으로 보여졌고요. 다만 조금 아쉬웠던 거는 이 크락션 부분이 사운드 크기가 조절이 안 된 부분과 캐빈 위쪽에 있는 경강등이 조금 아쉽고, 그리고 이런 사이드 미러 같은 경우에도 조금 더 비패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다음에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알샤이였습니다.